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2022년 12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되게 안 좋은 가운데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2년 그 금투세 이제 유예가 됐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했죠. 그때도 막 5만 명 서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 의견을 알려서 유예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대주주 요건을 좀 완화해달라고 한 건데 10억이잖아요. 지금 대주주가 10억이고 한 종목에, 그리고 가족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5억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이제 배우자분이나 또 배우자의 장인어른 아니면 또 아들 계좌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합쳐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계 좀비소하고 이제 그 배우자분이죠. 이거를 갖고 있니 많이 또 이게 곤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합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0억이에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양도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론 수익이 안 나면 세금은 안 내는데, 만약에 내년에, 그러니까 왜 이게 좀 예민하냐면 10억이 이상 한 종목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대주주로 만약에 결론이 나요. 그럼 내년에 대주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4년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누가 내고 싶겠습니까? 사실 대주주가 돼가지고 그 누구도 내고 싶지 않죠. 사실 세금이라는 게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주주 안 되려고 이제 연말에 던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리 팔아놔야 되는 거죠. 내가 15억 갖고 있으면 10억 밑으로 맞춰놔야 되고, 근데 또 팔아놨는데 29일 종가 기준입니다. 29일 종가가 올라가서 10억이 넘으면 또 대주주 돼요. 그러니까 9억으로 그러니까 10억 밑으로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더 낮춥니다. 한 8억 정도까지. 그래야 이제 29일 날 주가 올라가도 10억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해프닝이에요. 매년. 이게 대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10억이 대주주라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0억을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예, 요즘에 10억이 부자는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엔 10억 부자였죠. 예, 그리고 한 종목에 10억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그리고 문제가 10억 갖고 있는 분들의 매도 때문에 다른 또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죠. 주가 빠져버리니까. 오늘도 보세요. 코스닥이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이게 10억이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재용 회장하고 10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긴데 이건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억 정도로 대주주를 완화해달라.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될까봐 안 파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론은 10억으로 되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제 급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게 증시가 좋고 싶어도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 미국까지 지금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런 수급 이슈는 꼭 또 이 27일 지나고 나면 또 해결되긴 하는데,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좀 아쉽네요. 아무튼 세금은 좀 아쉬운 흐름으로 합의가 됐고, 다음 주 27일까지는 개인들의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큰 물량이 나와요. 이 대주주분들이,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니까 물량을, 그리고 그냥 던지거든요. 기업이 나빠서는 아닌데 그럼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음 주까지는 걱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장 끝나면 또 그 얘기는 더 해드리고, 일단 오늘은 보고서가 많지는 않아요.
2023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뭐 요 정도이고요. 23년 경제정책 방향 해운 산타는 없어도 가치는 있다. 에이프로 원텍 한솔케미칼 이제 마지막 그 반도체 후공정이죠. 한미 반도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수출하고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위기 극복을 하고 경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정책 방향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민간 중심 활력 제고가 일단 좀 중요하다라고 좀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수출 활성화 정책은 없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신성장 4.0 전략 이게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는 필연적으로 수출 활성화에 집중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수출 활성화를 하려면 초격차로 가야 된대요. 기술력을 앞서가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신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수출 5대 강국 도약 목표를 명시를 했고요. 반도체, 원전, 해외 건설, 글로벌 강소기업, K 컨텐츠 여기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겠죠. K팝하고 디지털 바이오 우주 산업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민간 중심 활력 제고 정책 방향 일환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라고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들어가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여기서 핵심은 이제 신시장.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15대 프로젝트를 또 명시를 해줬고요. 이 3대 목표 중에는 여기 신시장 목표에 중점을 둘 필요는 있다. 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고 왜냐하면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좀 불가피하거든요. 신사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진다. 중국하고도 계속 싸워야 되고 또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가 소외를 안 당하려면 진짜 이거는 한국 걸 써야 돼. 그럴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가 전략 사업이고 컨텐츠 방위 산업 같은 첨단 산업이 수출 활성화 및 신성장 4.0 전략에 집중 투자해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좀 더 구체적인 투자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들이 발표됐으니까 결국 지금 민간에서 돈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저런 핵심 산업은 키우겠다. 이거고 신성장 4.0 전략을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신시장 초격차 확보인데 전략산업 바이오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전략산업 중에서 역시 확실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저기 반도체 대규모 공장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 주고 이런 거죠 핵심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저기. 지금 근데 당장은 뭐 업황이 안 좋으니까 좋을 수는 없지만요. 예. 이런 정책 방향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게 이제 해운주 요즘에 워낙 좋죠. 근데 예상보다 재고 확정 수요가 빨랐고 그래서 BDI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DI가 12월 초 대비해서 29% 올랐고요. 전체 지수의 40%를 차지하는 게 대형 벌크선이 있거든요. 케이프 사이즈급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수가 78%나 월초 대비해서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거죠. 그리고 파나막스급 이하의 중소형 선박은 파나막스급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오히려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 벌크 해운 선박 운임 지수 중에서도 큰 사이즈는 오히려 올라가고 작은 사이즈는 빠지고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선 운임이 강한 건 대서양 지역은 주로 큰 선박들이 다니는데 그게 신규 화물이 유입이 되면서 선박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대형선이 주로 나르는 거는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철광석은 중국이 제일 많은 수요를 하거든요. 근데 요새 중국 재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재고가 좀 감소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채워넣겠죠. 또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이후로 중국 내에서 열연, 철근, 철광석 선물 가격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석 가격과 BDI 지수가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런 좀 수요가 늘면서 BDI에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철강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는 15% 증가는 했는데 중국 유통상이 보유한 재고가 없나 봐요. 유통상들이 채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열연, 철근 같은 이런 인프라와 부동산 관련된 재고 확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해운업종한테는 좋은 거죠, BDI. 예. 그래서 벌크선은 또 공급도 적고, 우리 공부를 많이 해봤죠. 공급 적고 규제 이슈,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죠 이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또 지연되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후퇴하거나 이러면은 또 한번 뭐 하락은 할 수 있어요. 중국발 리오프닝의 최대 수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철강석 가격 올라가면서. 다만 이게 주가 최근에 올라서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점 대비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또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관심을 갖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업황은 좋은데 투자하려면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산타는 없어도 까치는 있다는데, 제발 까치라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뭐 전혀 없고요. 지금 보면 올해 자산별 수익률은 1등이 어디예요? 달러. 2등이 국제유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자산별 수익률이. 근데 내년에는 바뀌어요. 그 전에 좋았던 게 그 다음 해에도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꼴찌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이죠. 이게 뭐 내년에 좋아질지 확신은 못하지만 어쨌든 올해 너무 좋았던 자산은 다음 해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년엔 달러와 유가는 조금 안정화될 것 같고, 부진했던 한국 증시가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불베어 스프레드인데 공포스러운 구간이죠. 밑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탁금도 이렇게 낮아요. 이 두 개 지표 보면은 정말 지금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 저런 게 저런 게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바닥도 다가온다는 얘기죠.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요 점선 있죠. 이 점선이 5년 평균 PER입니다. 요 점선 밑에 있으면 저평가예요. 5년 평균보다. 지금 밑에 있죠. 얘네들은 고평가라는 얘기예요. 5년 평균보다 위에 있죠. 요 점선보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요건 뭐냐?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요. 성장률이 24년 기준이에요. 높죠. 높은데 PER은 낮아요. 과거 평균보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만 봤을 땐 마냥 뭐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런 그래프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란 기업이죠.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NH의 주민우 하늘연구원님이 적어준 자료고요. 그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그 충방전 장비라고, 이제 충전도 하고 방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다 만들고 나서 충전 방전을 좀 해줘야 배터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쓰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런 이제 배터리 장비사고 주로 LG에 많이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LG 쪽하고 GM하고 LG랑 같이 만든 얼티엄 셀즈라는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있어요. 거기 활성화 장비를 다수주를 따냈고, 이 공장도 90%인데 아마 남은 것도 거의 따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장비는 내년 내에 모두 선적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단일 계약만으로도 연간 매출액 이상 달성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또 이 LG가 북미에 공장을 계속 짓죠. 나중에 도요타하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납품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당 장비 매출액 증가와 미국 현지 법인 설치로 인한 초기 비용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이제 마진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동안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근데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수익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자회사인 A-프로세미콘이 차세대 G라갈륨 GAN 전력 반도체 소자를 개발했는데, 전력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에도. 그래서 내년에 양산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 내 후공정 장비 뭐 감소 효과로, 근데 전력 반도체 적용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면 장비 전체 크기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동사 장비를 선호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면적을 이제 줄여주는, 공장 내 장비 면적을 좀 줄여주니까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비들이에요. 활성화 공정, 충방전, 디게싱은 가스를 제거해주고, 에이징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을 측정해서 불량인지 양품인지 판단하는 거, 이걸 IR OCV 장비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장비들을 우리가 이제 활성화 장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장비들이죠. 그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당분간은 못 가요. 당분간 못 가는 게 2차 전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썰렁하죠.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내년에 어쨌든 이런 모멘텀, 실적만 좀 보여주면 주가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건은 실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건은 이제 좀 실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FM 가이드 여기 상장기업 분석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 밸류에이션상 이게 아직은 PER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PER이 너무 높아서 실적이 낮으니까. 그래서 PBR을 보니까 PBR도 옛날에 6배까지 간 적도 있고요. 되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 PBR은 밑으로 뚫고 내려왔죠. 근데도 싼 건 아니에요. PBR이 여전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낮은 건 아닙니다. 지금 2.66배니까 그래도 많이 낮아졌네요. 확실히 PBR 기준으로는 과거 평균에 비해선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흑자 전환했고, 그러니까 적자니까 PER 계산은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확실히 돈을 벌 것 같고요. 내년도 기준으로는 PER 지금 한 몇 배죠? 한 12배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PBR로도 2배 정도. 여기다 2 곱하면은 얼마죠? PBR 2배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죠. 11,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진짜로 이제 저평가 레벨로 내년 기준으로는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300원이고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좀 어쨌든 가격 매력은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버텨보시고 내년에 아무튼 실적만 꽂히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밸류상으로도 이제 좀 좋은 구간으로는 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택이라는 기업은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대신증권에서 나왔는데, 그 RF라고 해서 리프팅 아시죠? 이게 주름 펴주는 거, 의료기, 그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하이로닉 뭐 많죠. 뭐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름은 올리지오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브랜드명은 올리지오. 그래서 요 RF가 핵심입니다. 고주파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 기반 제품 라인업, 뭐 레이저도 있긴 있는데 핵심은 요겁니다. 올리지오. 요게 요 회사의 메인이고, 근데 요즘에 소모품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저게 많이 팔리면 저기 들어가는 다양한 소모품이 있죠. 여기 침 같은 거 막 이런 거, 그런 것들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도 좀 경쟁 제품 대비해서 저렴하고 소모품 중에 소모품급 타임락을 제거해서 시술 옵션을 좀 다양화했다고 합니다. 이 타임락은 뭐냐면 한 번 소모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2시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럼 재사용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거해 줬대요. 예. 그럼 이제 저걸 제거했다는 거는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옵션이 좀 다양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촉박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사용을 못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매력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작년부터 흑자 전환해가지고 돈을 일단 벌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200억 정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요즘에는 중국이 시장을 열어준,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이것도 수혜주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11월 올리지오가 또 미국의 FDA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할 걸로 본격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현재 근데 미국에서 저렇게 승인 받았다고 그 모든 게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승인 받았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승인을 받아도 그 현지에서 유통을 하려면 유통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영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의 피부과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예, 그래서 마케팅 파트너사가 있어야 돼요. 유통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도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FDA 승인 받았다고 모든 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미국엔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4분기 미용 의료기기 기업의 대표적 성수기니까 또 대만 쪽으로도 수출, 소모품 매출 늘어나서 실적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낙 그동안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작년부터 되게 좋았거든요. 요새 또 한번 올라가죠. 그렇지만 너무 흥분은 하지 마시고 밸류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이제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쪽 시장 커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하게 느끼진 않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참 이게 밸류 계산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작년에 170억 벌었고요.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더 잘 벌겠죠. 그래서 2분기에는 좀 당기순이익은 적자 났지만 3분기에 굉장히 돈 많이 벌었어요. 90억.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내년엔 200억에서 300억까지는 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시총이 3,800억이 한 300억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300억이면 PER 13배니까 딱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300억 벌려면 분기당 최소 80억씩 벌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여서 윈텍도 그냥 무작정 주식을 이것도 살 필요는 없고요. 원택이죠, 원택. 이번 4분기 실적도 보세요. 지난 분기에 90억 벌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또 벌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해나갔어요. 무턱대고 뭐 또 이런 이거 되겠지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도 한번 체크를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2월에 할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 순현금 기업 맞습니다. 200억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한 재무구조상으로는 좀 우량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혹시 있나요? 항상 이거 체크해 봐야죠. 자, 전자공시에서 전환사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전환청구권 행사한 거 보니까 왠지 일단은 전환사채도 항상 체크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량 부담이 생기면 주가가 버벅거립니다. 여기 있네요. 89만 주 무보증 전환사채 나머지는 없습니다. 89만 주고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9년부터 발행을 했으니까 아무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날부터 만기일까지는 전환 청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량은 89만 주가 1,000원에 나옵니다. 1,000원이면 너무 낮은 가격 같은데 그래서 이미 여기 보세요. 벌써 12월 15일 날 전환 청구권 행사한다고 나왔네요. 89만 주. 이거 다 행사하는데요. 그죠? 89만 주가요. 다 나와요.
전체물 1,000원에 언제? 29일 날. 그럼 다음 주죠? 다음 주 마지막 날이네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저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저거 나오면 없어요. 그래서 29일 날 나오니까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량 나온다. 예, 그럼 이제 더 이상 물량 부담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량도 많은 편은 아닌데 저게 빌미가 돼서 한번 빠질 수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게 빌미가 돼서 한번 빠질 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KB증권의 김동원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안 좋죠. 뭐 반도체 소비량이 좋을 리가 없죠. 과산화수소 원재료 LNG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 떨어지는데 수요는 부진하고 또 QD 퀀텀답 TV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데 뭐 TV도 안 팔리고 좋을 수는 없죠. 근데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삼성이 감산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내년에 매출 인상이 예상이 매출이 좀 증가할 것 같고 이 QD 소재도 TV가 이제 안 좋았죠. 근데 계속 안 좋진 않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소재도 매출 성장. 이게 2차 전지 바인더 자회사 중에 하나가 만드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전기차 쪽은. 그래서 이쪽 매출도 지금 1740억까지 크게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35%나 빠졌고 아무튼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반도체 우려감, 실적 안 좋고 원재료 비용 올라가고 이 모든 게 한솔케미칼에 그냥 다 겹쳐버렸죠. 그래서 좀 안 좋았지만 잠깐만요. 그래서 주가가 좀 싸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뭐 이런 다양한 소재 다 만들고요. 근데 많이 들어왔네요, 진짜 그죠? PBR 기준으로도요. 2.54배가 여기가 몇 년 만에 지금 최바닥이거든요. 2.54배. 여기 BPS가 7만 원이죠. 그러면 1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솔케미칼은 18만 원에서는 거의 이제 저점이라고 좀 봐도 될 정도로 많이 빠지는 구간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내려오네요. 그죠? 아무튼 18만 원 정도가 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좀 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에 16만 원까지는 갔다 왔지만요. 18만 원 이하는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기업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목표주가 17,000원 제시를 했고 내년 3분기에 40%라는 높은 영업이익률, 아니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40%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마이크로소우라고 있어요. 절단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기판 있죠. 내일 기판 올라갑니다. 함께 배우기 시간에 여러분이 또 많이 요청해 주셨던 그 반도체 기판 있죠. 뭐 플립칩 BGA 뭐 이런 거 심텍이나 대덕전자가 만드는 거 그거 내일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 기판에 그 패키지를 할 때 기판에서요 칩을 자르는 장비를 마이크로소우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원래 이 한미반도체는 절단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조립도 하고 뭐 이렇게 패키지하고 포장하고 이런 장비를 토탈 장비를 만드는데 이 절단 장비는 내재화가 안 돼 있었어요. 옛날에 일본은 디스코스 걸 썼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국산화 해가지고 내재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16% 올해는 내재화가 3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것도 쓰면서 자기가 만든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웨이퍼 소우라고 이 동그란 웨이퍼 상에서 직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웨이퍼 단계에서 이제 자르는 장비가
요것도 시장이 커지거든요. 연평균.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일본의 디스코랑 동경정밀이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를 수주를 따낸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내년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TSV형 TC 본드라고 요거는 내일 또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반도체 기판 설명할 때 내일 올라갈 텐데, 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기판이 있고 여기 칩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칩을 여러 개를 쌓으면 좋죠. 성능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럴 때 여기 밑에다가 선으로 이 외부 옆을 뚫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뚫어버려요. 이게 연결합니다. 꼬치구이처럼 연결해요. 서로 뚫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선을 굉장히 선이 많이 들어가요. 성능이 엄청 좋아지겠다. 저렇게 구멍 뚫죠. 저기 요 구멍을 비아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요거를 SK 하이닉스랑 같이 만들었어요. 장비를. 저 구멍 뚫린 데다가 요거 있죠. 요 선을 이제 뚫어야 되죠. 거기 안에 넣어야죠. 껴가지고 연결해야 되죠. 그걸 해주는 장비가 바로 TC 본더예요. 선을 저 구멍에 넣어주는 거, 넣어서 연결해주는 그 장비를. 근데 앞으로 이걸 3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가 늘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지원한다고 그러죠. 기술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SK 하이닉스랑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한 거죠. 수요가 많이 는. 이거를 TSV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관통. 예. 그래서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하는 HBM 고사양 반도체에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랑 장기간 공동으로 개발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인공지능 구현하기 위한 최첨단 반도체 이걸 가지고 만들어요. 엄청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수직으로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HBM이라 그러고, 요걸 하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장비가 바로 요 장비다. TSV 본더. 하이닉스가 아무튼 만들었고, 인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립칩 본딩이라고 이렇게 공을 가지고 붙이는 거. 아무튼 내일 올라가는 그 함께 배우기 시간에 이거 다 설명돼 있으니까 한번 플립칩이 뭔지, TSV가 뭔지, 거기 아무튼 이 두 개 다. 본딩은 연결 장비예요. 그러니까 TSV든 플립칩으로 연결을 하건 다 연결해주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EMI 실드라고 전자파 간섭을 체조하는 그 차폐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파가 침투하지 못하게. 근데 이 장비가 자동차하고 항공우주까지 이제 확대된대요. 원래 스마트폰 쪽이었는데 통신하고. 왜냐면 이제 6G가 중요한데 인공지능하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하려면 저궤도 위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걸 유일하게 만들어요. 한국에서. EMI 실드라는 장비를. 그래서 저번에 한번 뉴스 나왔죠. 스페이스X가 한국 기업 중에 하나를 선정했다. 그게 한미반도체라는 루머가 한번 돌았던 거는 같아요. 진짜인지 몰라요. 회사에서도 안 알려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확률이 높은 건 저걸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한미반도체 외에는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좀 감소하지만 업황이 안 좋아서 이익률은 유지된다. 왜? 신규 장비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BSY와 디스코가 경쟁사인데 얘네는 PER이 24배예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12배인가 3배밖에 안 되죠. 요게 그 한미반도체, 예, 밴드입니다. 한 13배 정도로 알고 있어요. 딱 중간 밑에 있죠. 요게 마이크로소프 장비입니다. 기존 장비에다 옆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저걸 내재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요 원판. 요걸로 자르는 거예요. 저거를. 예, 기판을 자르는 겁니다. 근데 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요게 웨이퍼를 직접 자르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거는 기판을 자르는 거죠. 요게 마이크로소입니다. 요 기판 자르는 게 마이크로소. 요걸 내재화했고요. 요거는 이제 원판을 자르는 거예요. 웨이퍼. 이건 웨이퍼소 개발 중에 있고. 보시고, 메모리 패키지 시장은 와이어 본드는 뭐냐면 선으로 옆으로 연결한 거. 이게 제일 많고, 플립칩은 공을 붙여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 근데 앞으로 커지는 건 요겁니다. TSV.
최첨단 반도체에 들어가거든요. 하이브리드.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HBM을 도입을 하거든요.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제 고대역이죠. 이렇게 넓게 해서 적층을 해요. 막 아파트 쌓는 것처럼. 그럴 때 이게 필요하죠. TSV 관통하는 거 밑에서. 이렇게 많이들 해요. 앞으로 23년, 24년, 25년, 26년까지.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이제 특화돼 있고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열심히 하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진짜. 예, 돈도 잘 벌고 기술력이 있고 주주들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도 꾸준히 해주고 이런 기업들이 칭찬 받아야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요 한미반도체는 언급드렸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해서 총 4개 기업 후공정 그거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선 끝냈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시장 보고 끝나면 바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끝났고요. 오늘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는 같아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도 그랬고 또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요건도 이제 뭐 그게 10억으로 결론이 나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역시나 오늘 뭐 급락을 했는데 아쉽죠. 어제 또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줬는데 그 분위기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장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뭔가 분위기가 반전될 만하면 다시 무너지는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폭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굉장히 부담을 좀 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역시 오늘도 기관이 많이 받아갔어요. 기관 투자들은 좀 꾸준하게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주식을 사나에 배당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살 것 같고 오늘 개인들이 코스닥은 좀 샀어요 또. 근데 코스피를 확실히 많이 팔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빠질 때 개인들이 주식 매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요 밑에 보시면 그 녹색 선 있죠. 요게 개인 매매입니다. 개인이 종가에 던져버렸어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세금 회피성 물량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월화까지.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옛날에는 코스닥이 워낙 많았는데 요즘엔 코스피도 워낙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고 여기 보면 요건 코스닥인데 오늘 오전에 좀 사다가 오후에 이게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개인들의 세금 회피성 물량이 당분간 나오고 다음 주 월화까지 좀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증시가 이게 뭐 당장 좋아지긴 쉽지 않고 미국 증시가 또 오르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이제 수급 이슈에 의한 하락은 다시 되돌려요. 연초에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뭐 혹시라도 주식을 갖고 계시면 내가 배당을 받고 싶다 하시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주식을 꼭 갖고 계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수급이 좋진 않았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판 건 아닌데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좀 매도 나왔고 철강주는 오늘 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2천억 대규모 의약품 제외하고는 매수를 많이 했고요. 오늘 섹터로는 다 빠졌습니다. 그나마 항공주 올랐고요. 조금 항공주도 뭐 종목수로는 빠진 게 많고요. 리츠주가 오늘 조금 올랐고 그 다음 통신주가 방어주죠. 방어주로 이렇게 조금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통신주가 오늘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튕겨버렸네요. 잠깐만요. 근데 통신주도 이렇게 뭐 SK텔레콤만 올랐지 실제로는 뭐 올랐다고 보기는 애매하죠. 근데 워낙 오늘 많이들 빠지다 보니까 그나마 전기가스 아마 항전은 전기요금을 좀 많이 올릴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전기요금 발표한대요. 그래서 정상화를 좀 시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견조하겠죠. 증시보다는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어찌 됐건 간에 하락하면 또 되돌리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죠. 음식료도 오늘 뭐 약세장에서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보험주 좀 버텼고요. 그러니까 이쪽 증권, 보험, 음식료 이런 업종들이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웹툰 관련주는 급락했고요. 최근에 미스터블러가 워낙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원전주 빠졌고요. MLCC는 2차 전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연동이 돼버렸고요. 코로나 치료제 제약바이오도 오늘 안 좋았어요. 오늘은 일제히 다 그냥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도 그동안 버텼는데 오늘 좀 빠졌고 어제 오늘 좀 흔들렸고요. 많이 오른 기업들이 좀 빠진 것 같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도 못 버텼습니다. 게임주, 마스크, 3D 낸드, 로봇 관련주, 반도체 재료주 다 급락했고 미국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뭐 연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쪽. 또 지능형 로봇 관련주, 로봇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못 버텼습니다. 3%씩 급락했고 오늘 셀트리온이 또 안 좋았더라고요. 바이오도 오늘 너무 안 좋았습니다. PCB 업종도 뭐 다 급락을 했고 2차 전지 업종 다 일제히 3, 4 모두 다 급락을 했고요. 장비주도 못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버틴 기업이 없어요. 화장품, 통신 장비, 뭐 조선기자재, 광고주, 건설주,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일부만 올랐네요. 휴대폰, 자율주행차, 아이폰 뭐 아무튼 이게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수급에 의해서 두들겨 맞았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좀 힘들었고 아무튼 이건 미국 요인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요. 또 거기에 국내 세금 이슈 요게 맞붙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작용을 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되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나고 다음 주 화요일이 좀 지나면 오히려 연초엔 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뭐 매번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참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없고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대부분 많이 떠났죠. 그리고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런 가운데 좀 뭔가 참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주가가 싸다는 거 말고는 뭐 이게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요. 참 이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달러나 원자재가 올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연속해서 좋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연초까지 우리가 좀 힘든 뭐 장세가 좀 이어지겠지만 잘 또 이겨내면 또 좋은 결과 나중에 도출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무런 힘도 없죠. 답답하지만 잘 좀 이겨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배우기 제가 내일 그 이제 올라갈 텐데 그 패키지 기판 관련주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정말 싫으시겠지만 시간 되실 때 한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이겨내 주시고 이게 성탄절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울합니다. 시장 좋아서 참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러면 좋은데 뭐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또 거기다 세금까지 겹쳐가지고 애꿎은 또 물량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제가 해드릴 건 다 해드렸고 그 공시 하나 있는데 LG노텍이 설비투자 공시 하나 떴더라고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1.6조 원짜리 광학 모듈 쪽이 그러니까 아마 카메라 모듈 쪽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애플에 납품을 하든가 아니면 테슬라겠죠.
테슬라에도 자동차 카메라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거일 수도 있고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예. 어느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카메라용이니까 애플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요 설비투자 공시가 떴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폴디드 줌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힘든 장이지만 주말에 좀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도 모처럼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 잘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